안녕하십니까, 오성원입니다. 자, 오늘은 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로 했었죠. 자, 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 묘, 유, 추, 인, 묘, 진. 자, 용이라는 동물은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북쪽, 여기가 동쪽, 여기가 남쪽, 여기가 서쪽을 가리키는데요. 이 용이라는 동물은 방향상으로 동남쪽을 가리키는 동물이 용입니다. 자, 계절로는 지금 묘월이죠? 묘월, 3월. 그러면 진월은 당연히 4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운으로 보면 4월 5일 청명을 계기로 해서 용의 시기가 온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자, 시간상으로는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를 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시. 자, 우리가 아침에 진지 드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는 아침밥을 먹었냐라는 거죠. 그래서 진시가 아침 8시를 가리키는 동물입니다. 자, 그래서 용이라는 동물은 계절로는 4월달을 가리키고요. 방향으로는 동남쪽, 시간으로는 아침 8시를 가리키는 게 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그래서 용이라는 동물이 팔자에 있으면은 이런 특성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봄의 특성, 4월달의 특성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상으로 아침의 기운도 있는 거고요. 방향으로는 동남쪽의 기운도 많이 있고요. 용이라는 기운을 같이 내포하고 있는 게 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뭔 말이냐면요. 아침의 기운, 4월달의 기운, 이건 뭘 얘기냐면, 자, 아침의 기운은 아침에 우리가 다 진시가 되면 웬만한 늦은 사람도 진시 8시면 일어나잖아요. 그건 뭔 말이냐면 여기가 플러스 세상, 여기가 마이너스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이제 집이라고 보자고요. 집에서 모든 사람들이 출근하는 시간입니다. 출근. 그죠? 어디로 출근을 하잖아요. 만물, 땅에 있던 모든 식물체는 어떻게 해요? 이제 식물체는 다 밖으로 양의 시대로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늦은 식물이나 사람들도 집에서 이제 다 출근을 하는 시간대가 이 용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대 진시, 그 다음에 방향으로는 동남쪽, 계절로는 4월을 가리키는데요. 자, 만약에 이런 것도 봐도 되죠. 임묘진이라는 아침 시간에는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이빨 닦고 치장하고 계획하고 설계하고 오늘 뭐 할까 생각하고 그런 일을 나는 잘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죠? 자, 용은요, 이 자축임묘진 사홍민 신우수레라는 12마리 동물들 중에 유일하게 없는 동물이에요. 그죠? 없잖아요, 이 현 세상에. 이거는 그래서 가상의 동물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죠? 허상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허풍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왜? 없는 거잖아요. 자, 없다라는 거는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이 현 세상에 없는데 우리 현 세상에서 벌어지는 거는 뭐예요? 꿈? 그렇죠. 꿈이라고 보셔도 되죠. 그래서 이 용을 갖고 있으면 이상하게 꿈을 많이 꾸게 돼요. 없는 현실이잖아요. 가상이잖아요. 가상. 그래서 꿈을 꾸는 능력은 이 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꿈이라는 거는 내가 목표한 거라고 보셔도 되잖아요. 그러면 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스케일을 크게 갖는다, 작게 갖는다. 굉장히 크게 가지려고 할 수도 있는 게 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나는 연예인이 될 거야. 이렇게 꿈을 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꿈도 이 용이 있어야지 자기를 굉장히 크게 부각시킬 수 있는 힘이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용상에 앉다.
용포를 둘러쓰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왕이 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팔자에 용이 있는 사람들은 용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면은 자기의 이 프랙탈이라 그러냐 그걸 크게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서 자기가 용상에 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용상에 앉는다라는 거는 자기가 최고가 돼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왕이 된다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힘, 파워를 기른다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공부를 안 했어. 그러면 뭐가 될까요? 이게 용이라는 게 공부를 안 하면 전부 화력이에요. 네? 화력이에요. 네? 우리가 자파라 그러죠? 자파. 그래서 잡다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완전히 메말라 있기 때문에 화력의 쪽으로 갈 확률도 굉장히 많은 게 용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셔도 돼요. 용이 왜 화력계를 가리키는 건지 한번 볼까요? 용이 자, 용이라는 놈은요 신에서 나와서 자에서 나와서 진의 운동성을 하는 게 신자진의 운동성이에요. 이 신자진은요 수를 만드는 운동성을 얘기하고요, 밤을 만들고요, 겨울을 만들고요, 음이라는 기질을 만드는 게 이 신자진 수운동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다고 쳐요. 네?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요. 그러면 남자는 양인가요? 여자는 음이라고 하나요? 그러면 음이 음을 만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겠죠? 그래서 팔자가 있는데 여자가 여기 용띠로 태어났어. 용월에 태어났어. 용날 태어났어. 용시에 태어났어. 이건 뭘 얘기하냐면요. 이거를 우리가 년, 월, 일, 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용띠에 태어났다라는 거는 용이라는 국가에서 태어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용이라는 국가. 그런 거 있잖아요. 해외 가가지고 너 어느 나라에서 왔니? 그럼 나 한국에서 왔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이거는 내 이력이에요. 내 이력서. 그래서 나는 용이라는 국가에서 온 사람인 거예요. 내가 사회생활을 할 때, 나는 사회생활을 할 때 용이라는 사회에서 활동을 하겠다는 거고요. 내가 용이라는 이걸 나라고 하거든요. 이건 내가 용짓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밖에 나가서, 그리고 내 미래에 우리가 그런 말 하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길까요? 각자마다 다 틀리겠죠? 이렇게 용시에 태어나는 사람은 나중에 죽을 때 자기는 용같이 죽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뭐 굉장히 뭐 어렵게 논할 필요는 없고요. 용시에 태어나서 내가 용에 죽고 싶다는 거는 아까 그 계절 이거를 그런 짓을 하겠다는 거예요. 뭔가 진짜 계획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한다든지 내가 나중에 멋진 남들 눈에 멋있는 용상에 앉겠다든지. 용이라는 건요 12마리 동물을 붙여놓은 거라 했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될까요? 시장통. 그죠? 12마리, 12개를 다 팔잖아요. 종합성을 가리키는 거니까. 그 다음에 백화점. 예? 그죠? 이런 데가 몰려있는 곳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이라는 동물을 갖고 있으면은 번화가를 잘 벗어나지를 못해요.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장통, 막 사람들 바글바글한 공간, 이런 곳을 가리키는 게 이 용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나는 용의 가죽을 남기고 죽겠다라는 거는 그러한 환경에서 나는 살고 싶다라는 거고, 그러한 환경에서 나는 어울려 놀겠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게 사회공으로도 본다 그랬죠? 사회에 나는 용상에 앉겠다잖아요. 그러면 스포트라이트 받는 곳, 가장 번화한 곳, 이런 공간에서 나는 뭔가 계획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쪽에서 활동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예요. 왜? 내 팔자에 생긴 모양새가 그렇게 생긴 거거든요. 내가 용을 갖고 있어. 그러면 나는 진짜 꿈을 잘 꿔? 꿈을 굉장히 잘 꿀 수도 있어요. 아까 그랬잖아. 허상 이런 거. 그 다음에 내가 용포를 둘러쓰고 싶어? 남들 눈에 스포트라이트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팔자에 용을 갖고 있으면은 일단은 무조건 공부를 해야지. 내가 진짜 정치인 많은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거고, 연예인
남들 눈에 내가 스포트라이트 받을 수 있는 거고 학교 선생이 되고 싶어. 그러면 모든 학생들 제자들을 가르쳐 놓고 나 왕이야 하고 떠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갖고 있으면은 어떤 쪽으로 가겠어요? 아까 허상이라 그랬죠? 허상은 없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귀신하고 같이 놀든지 종교 쪽에 심취한다든지 아니면은 화류계, 그래서 남할 때 시원한 물 한 잔 주고 싶은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을 갖고 있는 사람들,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신자진 해가지고 음이 음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버거워요. 자, 임묘진이라는 건 임묘진, 사오미, 그럼 봄, 여름 사이에 있잖아요. 그건 뭔 말이에요? 남들 눈에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속은 어때요? 속은 외롭고 고독하다라는 거를 암시하는 게 용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뭐 용띠에 태어났어. 그러면 그 사람은요, 겉보기에는 화려할 수 있어도 속은 외로운 사람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내가 용을 갖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겉보기에는 화려해도 내가 외로운 사람이에요. 외롭고 고독함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예? 이 진술충미는 토를 가리키잖아요. 토. 그죠? 진술충미, 토를 가리켜요. 토를 가리킨다라는 거는요, 토는 신용이라고 보셔도 돼요. 신용이고 잡다한 거예요. 잡다한 거. 네? 그래서 토, 이걸 잡하 이렇게도 보죠. 그래서 공부 안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용을 갖고 있으면 뭐예요? 네? 만약에 장사를 한다 그럼 뭘 해야 돼요? 네? 임묘진, 이때는 임묘진 때는 봄이잖아요. 봄에는 뭐가 있죠? 상추, 딸기 이런 거 있잖아요. 보관력이 오래 간다 안 간다? 오래 안 가잖아요. 그러면 이 싸구려 장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싸구려 장사. 네? 그죠? 공부를 안 했을 경우에 장사로 간다 그러면 싸구려 장사를 하고요. 만인들이 쓸 수 있는 다용도 상품을 활용하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임묘진 애들 장사를 하면 좋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자기 팔자에 생긴 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하면 좋다라는 겁니다. 활용 안 하면요, 엄청 피곤하게 살겠죠. 용은 어디에서 승천한다? 개천에서 승천하죠. 개천에서 승천을 하기 때문에 물을 가까이 두면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런 말도 있잖아요. 사람 몸속에 물이 70%가 들었다 그랬죠? 그래서 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꾸 사람들을 자꾸 옆에다가 두려고 그러고 사람을 활용하려고 하는 특성이 굉장히 많은 게 용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용은요, 그래요. 용이 있으면 1번 승천을 하면 좋고요. 2번은 승천을 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용이라는 거는 누구를 만나면 또 좋냐면요, 닭을 만나면 좋아요. 닭을. 그러면 이렇게 진유합이 되면은 이거를 이제 봉황세라 그러거든요. 봉황세가 돼서 자식이 잘 되든지 내가 봉황이 될 수 있는 기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용이 있는 사람들은 물이 없으면은, 팔자에 물이 없으면 무조건 물 가까이 가서 살면은 좋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게 용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뭐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논해 봤는데요. 제가 내일부터 동방대 이제 본격적인 수업이 돼요. 동방대에 저번 8일날은 공개 강의로 해가지고 수업이 진행이 됐고요. 내일부터는 이제 본 수강이 되는데요. 저는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제 사주에 하늘에 떠 있는 게 경기, 을, 경 이렇게 떠 있어요. 팔자 자체가. 그건 뭘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이걸 얘기하잖아요. 경, 을, 기, 경 이렇게 하늘에 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자체가 이 병화나 정화가 없어 가지고요,
내가 아무리 재생관, 뭐, 관, 이거를 추구를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 병정화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밝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밝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잘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뭐 불이 이렇게 있어야지, 라이트라도 켜 있어야지 사람들이 그 등불을 보고 찾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등불이 없어요. 등불이 없는 사람들은 뭐 진짜 인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남들보다 좀 마이너스예요. 화가 있어야지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그런 말도 하잖아요. 빛 볼 일이 있다 없다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주 원국에 화가 없다 보니까는 저를 찾아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동영상, 제가 인터넷 동영상 그 유튜브나 이런 거 올리고 밴드도 그렇고 블로그도 그렇고, 아무리 제가 이제 사람이 많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내 거를 찾아보는 게, 뭐 내가 아까 같이 지금 용대운을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저 용대운 걸어갈 때는 진짜 옛날에 운세야 놀자 할 때 진짜 회원이 한 10,000명까지 되고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뭐 내가 용대운도 아니고, 뭐 그렇게 이제 뭐 화려한 대운을 걸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를 찾아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를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경금이라는 거 자체도 이게 이제 불교 쪽이나 인연하고 관련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경금을 가리키는 게 뭐라 그래요? 선천적인 거라 그러잖아요. 선천적인 거. 나한테 선천적으로 주어진 거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야 될 방향, 내가 가야 될 일, 이런 거에 대해서 딱 정해진 거는 이 경금이 있는 사람들이 그게 딱 정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관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걸로 그냥 쭉 가는 그런 명이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동방대 수업을 하고 이래도 뭐 저를 알아봐 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 화가 없으니까. 그리고 거기다 저는 이 경관하고 합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어떻게 보면은 좀 고지식하거든요. 유도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더 저랑 좀 저한테 찾아오는 게 멀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까 그랬죠. 이게 선천적인 거고 전생 인연이기 때문에 저랑 이렇게 이제 친분이 되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 인연법으로 인해서 만나는 거라고 저는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 이제 지지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는 뭐 전생에 거의 스님과였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인연을 많이 찾는 거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동방대에도 인원이 좀 많이 와야 되는데, 저를 찾아오는 오는 길에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뭐 떡볶이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는 길에 떡볶이 집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오다가 이제 다 그냥 옆으로 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연 따라서 저를 찾아오실 분은 오는 거지만, 사주라는 음식이 나만 파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팔다 보니까 그 더 유명하신 분들, 더 잘나신 분들한테 많이 가다 보니까는 저하고의 인연은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뭐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운에서 받쳐줘야 되지만, 하여간 제가 뭐 인연이 끊긴 분들은 할 수 없고 새로운 인연이 만들어지는 건데, 다행히도 어저께 저한테 아는 분이 뭐 2분 정도 같이 수업을 듣겠다고, 근데 그분들도 역학을 좀 많이 하신 분들인데 뭐 하여간 고맙게 수강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아까도 전화가 한 분 오셨는데 그분도 뭐 초본대 수업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간신히 어느 정도 인원은 이제 맞춰진 거는 같아요. 그래도 혹시라도 더 뭐 저랑 이 유튜브를 보고 뭐 좀 땡김이 있는 분들, 저는요 그냥 너무 간단하게 사주를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에 갑이 있고
갑이 있고 갑이 있고 갑이 있고 이거에 따라서 그냥 저는 하늘에 뭐가 떠 있느냐를 가지고서 그냥 아주 쉽게 논할 수 있는 법을 얘기를 해드리고요. 내가 갖고 있는 동물이 어떤 동물이냐, 이 동물을 어떻게 활용해서 살아가느냐, 이 팔자의 분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물들을 어떻게 이 세상에서 활용하면서 나한테 이롭게 만드느냐, 그거를 강의하는 건데, 이거를 한 학기 동안에 제가 한 학기 동안에 청간 보는 법, 지지 보는 법을 그냥 쉽게 보는 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어렵게 논하는 거 말고요. 그러니까 저의 스타일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시고요.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은 또 마음에 안 들어 하세요. 그건 딱 두 가지예요. 사람은 두 가지거든요. 재, 인 이렇게 나뉘어 있다고 보셔도 되겠죠?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봐서 여기가 비, 겁, 여기가 식, 재, 인, 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가 부, 기 이렇게 나뉘는 거거든요. 부기영화가 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공부로 따진다 그러면 인을 쓰는 사람과 재를 쓰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사주에 선생이 인을 쓰는 사람들 같은 경우나 배우려는 사람들이 인을 쓰는 사람들은요, 학문적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깊이 있게 배우고 싶어 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 완전히 통변용이거든요. 실제로 활용하고 재밌게 쓸 수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재를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저한테 오는 거고요. 진짜 깊이 있는 학문을 쓰는 사람들은 깊이 있는 인성격이라든지 인을 쓰는 사람들한테 배우러 가겠죠. 그래서 그 선생에 따라서도 그 강의하는 스타일이 다 틀려요. 완전히 논리정연하게 가르치는 선생들은 인을 쓰는 선생들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을경, 기경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재관을 쓰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재 쪽에 더 치우쳐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미 위주로, 재라는 게 재미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재미가 있어야지 하는 게 재성이거든요. 그래서 재라는 거를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밌게 수업 들으려는 분들은 저를 찾아오시는 거고요. 깊이 있게 하는 거는 깊이 있는 선생님한테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요, 사주를 굉장히 재밌게 가르치는 스타일이어가지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벽궁명신에서 보시면은 내가 인이라는 동물을 갖고 있어. 그러면 이 호랑이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호랑이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요. 이게 갑이 인에 만났다 그러면은 이게 비견이라고 하는데, 얘가 비견월에 태어나서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논리를 얘기하지만, 저는 이게 호랑이 월에 태어났어. 그러면 호랑이라는 거는 12마리 중에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이게 비견이라는 거는 왕하다라는 걸 얘기하지만, 호랑이를 갖고 있어도 12마리 중에 제일 왕한 거기 때문에 얘는 사회생활을 할 때 가장 왕하게 활동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호랑이를 쓰는 거니까 국기꽃인 데서 활동을 할 것이고, 자기가 가장 인기가 있어야 되고 명예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분야의 최고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나 가장 왕한 계절에 가장 친구들과 비견들과 가장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사회에 사는 거나 이렇게 얘기하나 이렇게 얘기하나 똑같거든요. 근데 논리정연하게 얘기를 하면은 일반 사람들은, 특히 사주를 배우는 사람들은 연세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비견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호랑이를 비유해서 그 사람의 특성을 얘기하는 게 이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재밌어 하거든요. 그래서 재를 쓰는 선생님들이 좋은 거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관이잖아요. 근데요,
선생의 입장에서 식신이라는 거는 제자를 가리키거든요. 식신은 제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식신은. 그러면 식신이라는 게 여기서 병정화가 되겠죠? 그럼 병정화 입장에서 이게 식신이면 이게 제자가 되는 건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관이 있는 선생을 고르는 게 오히려 더 좋아요. 왜? 제자의 입장에서는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병정화가 식신이잖아요. 그럼 제자를 가리키는데, 제자의 입장에서는 경금이 돈이거든요. 그러면 선생이나 스승사주를 봤을 때, 관이 있는 선생들이 제자들한테 돈을 벌어주는 법을 가르쳐주고, 돈을 벌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는 게 관이라는 특성이라고 보셔도 돼요. 이거는 명리를 좀 많이 해야지 하는 건데,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 네, 하여간 그렇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내일은 동방대 수업이 1시부터 시작이 돼요. 어차피 동방대는 아시다시피 뭐 선생이 거기 인원에 뭐 돈을 다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가져가고 저는 조금 받는 거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렇게 뭐 돈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어차피 저는 아까도 봤다시피 관을 중요하게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명예 때문에 하는 거지 돈 바라고 거기에서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하여간 동방대학교라고 동방대에서 1시부터 수업이 본게임이 이제 본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관심 있는 분들, 제논법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 저는 인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갑자기 이 수업을 들었는데, 마음에 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내일 동방대 수업에 1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 수업을 바로 들을 수 있고요. 15주 수업인데요. 15주 동안은 천간으로 사주 보는 법, 지지 동물로 사주 보는 법 해가지고 이 논리만 그냥 15주 동안 제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하고 기본적인 거는 형충파에 뭐 이 정도는 나가겠죠. 그래서 형충파에 돼 있는 것도 일반 시중하고 제 논법은 좀 틀려요. 저는 또 색다른 논법으로 아주 재밌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천간 구조로만 사주 보는 법, 지지로만 사주 보는 법 해가지고 15주 동안, 15주에서 30만 원입니다. 요즘에 평생교육원도요, 선생님들마다 자기 논법으로 아주 쉽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진짜 옛날 몇 년 전만 해도 평생교육원 그러면 기초만 가르치고 막 이런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사람이 좀 안 모이고 그래서 그런지 저 같은 경우는 또 완전히 이렇게 저는 또 을목이잖아요. 이게 선생들이 또 차이가 있는데요. 이 갑을병정이라는 기운은 펼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이 갑을병정이라는 기운을 갖고 있으면은 뭐든지 그냥 다 퍼주려는 특성이 강해요. 근데 경신임계라는 기운을 갖고 있으면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오픈하는 거는 없어요. 왜? 경금신금 임수개수는 수렴하는 기운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어느 정도만 오픈하는 사람이지 그거를 다 오픈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보셔도 돼요. 이것도 이제 뭐 어차피 명리 제가 이제 수업 중에 얘기하겠지만, 갑을병정이라는 스승을 찾아가시면요, 자기 있는 거 없는 거 진짜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다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경금신금 임수개수일주들은요, 가르쳐주고 싶어도 못 가르쳐주는 경우도 있고요. 너무 논리정연하게 얘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 특성이 있는 게 경금신금 임수개수일주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물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다 끝나고 나면 뭐 천간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천간 하나하나마다의 또 저만의 논법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 논리를 강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하는 쪽으로 한번 해서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